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 접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JSA의 판문점에 8년 만에 방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 모두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GPU, AI용 GPU 26만 장 받고 싶으면 이재명이 제거하라. 한국에 그전에는 수출 안 하겠다. 뭐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모스탄 대사가 문재인 정권 때 MBC가 북한에 방송 장비를 놔두고 왔다. 이 대북제재 위반이다. 제재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하다고 그랬고, 경찰이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한국서 망신당하고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한한령을 해제했는데, 이게 허수아비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중국에 그 억압돼 있던 그 중국 사람들이 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류가 들어가면요, 뭐 지금 북한도 무너지고 있고 중국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해킹 가능성을 시인했고요.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기후 변화는 그 인류 종말 위협이 아니다. 뭐 트통에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필리핀에 3,000톤급 잠수함 및 KF-21 공장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베네수엘라는 뭐 사실상 접수하는 준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접수 들어가는데, 시진핑이가 지금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고,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지금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북한 접수 들어가고, MBC 대북 제재 이야기 나오고, 문재인 세력 숙청 이야기 나오고, 이제 김정숙 옷값 재수사 뭐 이야기 나오는 등 이제 대대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친중 친북 세력을 대모습 뽑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대강당 서초역 8번 출구입니다. 자규모 20차 학술 세미나가 있는데요.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충근 박사님,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미중 패권 전쟁과 방산 수출 증가 전략 발제 김상순 박사님, 동아시아 평화연구원 이사장님, 중국의 대아시아 전략,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 원장님, 미군의 서진 정책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사회는 김병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 김병준 대표가 사회를 보고요. 공동주체 자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하고 공동주체를 합니다. 이 재미있으니까요. 그 유튜브 촬영하실 분들은 꼭 와가지고 촬영하십시오. 이거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중국 때려잡는 뭐 그런 전략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성경 말씀 찬송가 를 넣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일기예보, 그리고 서울 소식을, 한국 소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로 해외에서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방송 기금 마련을 위한 6.25 전쟁 달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대한역사문화원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대한역사문화원 이사입니다. 요 사진은 대한역사문화원의 그 김재동 원장님이 직접 현장 가서 다 촬영을 하셨어요. 그 1월 달은 오산 중미령 전투 사진이 있고, 오산 중미령 전투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중미령 전투 여기 사진 찍은 데가 어딘지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 손잡고, 자제분들 손잡고 한 번씩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는 뭐 1.4 후퇴 기념일, 1월 15일은 울프하운드 작전 기념일, 2월 15일은 지평리 연투 전승 기념일, 이런 식으로 쭉 월별로 6.25 관련 그런 기념일들이 쭉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집에 좀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3만 원이고요. 배송료 포함 선착순 1000명입니다. 이거 2023-4 이렇게 찍었는데요. 적자 나가지고 1000개가 안 팔려가지고
1000개 외에는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1000명 벌써 한 몇백 개 나갔는데 빨리 선착순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기업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 문화연구원이고요. 돈만 보내고 주소를 안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락을 하시거나 직원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대북 방송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후원해주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가 야구 방망이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총과 칼은 안 무서운데 야구 배트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 손윤공 시절에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빠따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깐족거리다가. 그러니까 이 배트에 사인을 한 선수는 타율이 2할 8리로 메이저리그에서 퇴출 일보 직전인 선수인데 오타니 거를 안 주고 이런 걸 줬다는 건 이재명이 퇴출하라는 신호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종종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좌파를 야구 배트를 후려치겠다는 뜻도 담겨 있으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젊었을 때 이제 WWE 레슬링을 했는데 자기한테 개기는 놈, 진 놈 잡아와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깎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살려두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죠. 그 백악관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의 단독 사진을 흑백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의미는 정보위원들만 아는 시그널로 이재명의 영정 사진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지령 내린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과 백악관 홈페이지에 양쪽 다 이재명을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 표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재명이는 김정은, 시진핑, 김현지의 똘만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다 다를까 그 피터 헤그세스 전 정부 장관이요. 지금 갑자기 8년 만에 JSA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접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중국에서 오는 펜타닐을 차단하는데 뭐 이거는 이대로 이제 뭐 흘러가면 되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다. 근데 그 다음이 어디다? 북한이다. 북한을 접수하면 중국은 바로 붕괴가 됩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완전히 제거되고요.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북한과 유엔의 대북 제조 위반으로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고 저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 그 한국에서 이제 뭐 그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전부 전원 체포되면은 국회가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200명이 안 되면 자동 해산되거든요.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선거를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을 동시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들어와 가지고 선거를 감시할 가능성이 높다. 자, 피터 헤그세스 전 정부 장관이 우리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뭐야? 북한 접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올 겨울 내년 봄 사이에 북한을 접수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타고 내년 그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북한 접수 들어간다고 그 말씀을 이제 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SCM 뭐 열고 전자권 전환, 핵잠수함 등 논의를 했는데 자, 미국 전 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에 한국에 날아와가지고 전시작전권 임기 내에 이전해 줄 테니까 이거 받으려면 국방비를 GDP 대비 5%를 올려라. 120조 원까지 올리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건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군력을 엄청 키워야 한다. 이거 한 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한국의 조기경보기, 대잠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 대량 도입하고 우주정찰위성, 뭐 우주통신위성, 군사 위성이죠. 대폭 늘리고 해군 함정 및 디젤 함수함 대대적으로 늘려라. 이런 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뭐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은 이재명이한테 핵잠 줄 테니까 국방비 증액하고 중국 때려잡는 무기 왕창 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재명이를 제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재명이 이 새끼가 중국이 부정선거로 이렇게 이재명이 당선시켜 줬는데 그런데 시진핑이를 불러놓고 아이 저 중국 잠수함 때려잡는 그 핵잠수함 좀 허가해 주세요. 이따위 짓도 했지. 국방비 늘려가지고 중국을 군사력으로 봉쇄하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제거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제거하냐? 한국 내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를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지지율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유죄 취지 그거 다시 날짜 잡겠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를 낙마시킬 당선 취소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잡아가겠죠. 지금 시진핑이가 힘이 완전히 빠졌고 장유샤가 힘이 실렸는데 친시진핑 그 군 장성들이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당적도 박탈당하고 군적도 박탈됐다. 장성에서 2등병으로 전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거죠. 어디 뭐 체포된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만 침공하겠다고 하던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싸그리 씨가 말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누구야 저 장유샤 뒤에는 누가 있어? 트럼프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뭐야 중국의 장유샤 쪽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이재명이를 잡아서 관타나에 보내고 대북제조 위반으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민주당 뭐 얘들 싸그리 잡고 그 민노총 애들 다 잡아가지고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를 북한에 노동교화소 열어버리고 거기 비우고 거기다 잡아넣는다. 아마 그래 될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정교조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가 한 6개월 정도 이게 빌 겁니다. 스톱된다고 스톱. 그리고 이제 학기가 9월 학기로 맞춰지면은 한국은 미국하고 학기도 똑같고 도로명 주소 쓰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진다. 뭐 그렇게 이제 맞추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 기구 국고 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었고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었습니다. 총 126조 3천억 원이 집행되어 얼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10종 8구가 좌파 생태계에 들어간 거예요. 효율성 검증이 안 된 이런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국방비를 60조를 추가 투자하면은 지금 66조인가요? 그러니까 GDP 대비 5% 국방비 120조 원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안보는 제1의 복지니까 보수가 철학을 갖고서 국방비 GDP 대비 5%까지 늘리겠다. 뭐 이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좌파 생태계에 투입되는 예산을 이재명과 민주당 손으로 자르게 만들면요. 서로 총질해가지고 서로 칼질하고 서로 총질해가 서로 뒤지게 만든다.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형법 대사를 역임했던 모트한 대사가 미국의 워싱턴 구국 강연회에서 MBC 방송국이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촬영차 북한에 방송 장비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장비들을 북한에 두고 왔는데 방송 차량 등 방송 장비는 미사일 컨트롤 타워, 그 미사일 시커, 앞에 카메라 렌즈는 미사일의 시커입니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에 그 방송 장비에 들어가는 그 NPC라고 산업용 반도체는 이제 미사일에 다 탑재가 된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제품인데 이 지금 손톱깎이 하나도 지금 그 대북제재 위반으로 퇴출되고 반려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북한에 들고 들어갔다가 놔두고 왔다는 거는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므로 미 정보 당국은 수사에 착수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미 정부 당국은 유동규한테 물어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그 유동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의 탄압받는 유동규, 황교안 등 한국 내 친미 인사들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때 대북 방송, 문재인 때 대북제재 위반도 지금 이제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검찰에 문재인 구속시키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검찰이 뜬금없이 김정숙 옷값 재수사를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 경찰이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다 뭐 이랬고요. 그리고 검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이제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 경찰과 검찰이
친문계를 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똥물 튀기기 해가지고 부정부패 잡범으로 만든 다음에 김정숙이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다혜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야 그 사위 저 문재인이 사위 잡아들이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뭐 그것도 이제 간첩죄로 잡아들이고 아마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똥물을 튀겨가지고 문재인 가족들을 완전히 비리 잡범 개 잡놈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자 모스한 대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MBC가 그 북한의 방송 차량 넘긴 것을 언급하며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법 집행을 촉구한 것과 검찰의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을 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야구 배트를 선물한 시점 및 시진핑이가 허수아비가 된 시점과 매우 교묘하게 겹치고 있다. 그리고요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는 인류 종말의 위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트럼프한테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중국 공산당, 뭐 예수의 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뭐 친환경 탈원전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대량으로 수입한 사건도 조만간에 터지게 되고 민주당 인사들 친민주당계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다. 자 그리고 그 한국에서 탈원전 해상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보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장이요 사무총장이 쯔이팽청이라고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한테는 탈원전 하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가지고 장기매매 당할 수 있거든. 그 결과적으로 한국 내의 환경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간첩 조직이다. 제주 해군기지 뭐 구름비 바위를 살리자 하고 막 그랬죠. 그 다 이 사기꾼들이다. 간첩들이다. 그리고 그린피스가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 친환경 에너지 쓰면은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열 발전하면은 깔면은 탈원전하면은 205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206만 개 창출된다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뭐 언론 플레이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왜?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요. 전기요금이 싼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에 남아 있는 기업들 기업이 망하면 중국이 다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들 다 간첩이었다. 자, 한국에는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FTA,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한국의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는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 얘들 다 중국 간첩으로 이거 다 잡아들여야 된다. 자, 그리고 6,300명 교수들이 이제 이재명이 빨리 교체하자, 조기 정권 교체하고 대미 관세 협상 다시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다 뒤에서 미국이 공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 너가 2년만 기다려라. 2년 뒤에는 다 때려잡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아니다 다를까. 한화는 그 전에 2,000톤급 미만의 잠수함을 필리핀에 제안을 했으나 갑자기 에이펙 때 3,000톤급 잠수함을 필리핀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를 칭찬했을 정도로 야 거기서 핵잠수함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미국이 키우는 한국의 방산업체의 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미국의 작업으로 추정이 된다. 한국의 잠수함은 말이 좋아 3,000톤이지 물속에 들어가면 4,000톤 클래스다. 그런데 이제 사거리 500km급 SLBM을 탑재하고 다니고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고 마 6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000km급의 지대함 미사일, 잠대함 미사일, 초공등 어뢰 등을 탑재하고 수중에서 약 한 달간 작전이 가능한데요. 2018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달 동안 물속에서 안 나옵니다. 재래식 잠수함이 완전 원자력 잠수함하고 동일한 성능을 낸다. 자 그리고 필리핀이 KF-21 12대를 도입하는데 뜬금없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건비가 싼 필리핀에서 생산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KF-21을 한 100대 정도 팔겠다는 전략 같은데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카이가 올라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리핀 끝단섬에서요 그 KF-21이
작전 반경이 한 1300km 된대요. 그리고 뭐 500km짜리 미사일 달면은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때리고 돌아오는 게 가능합니다. 공중급유를 안 받아도 중국 내륙의 주요 도시들이 다 이게 사정권인데 공중급유를 받으면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2028년 뭐 1년 땡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2027년부터 마6 극초음속 미사일, 뭐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뭐 현무포,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제 미사일과 유럽제 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이제 탑재해 가지고 5세대 스텔스기로 변화를 한대요. 그리고 무인기를 4대를 달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6세대 전투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KF-21의 레이더는 지라갈륨 A사 레이더로 중국산 A사 레이더보다 한 세대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은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 세 세대 이상의 앞선 레이더와 그 전자장비들을 탑재하면 중국은 죽어 나간다. 중국의 그 해군과 저기 공군이 이 필리핀 공군에 전부 다 전멸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웃돈 줘도 못 사는 GPU 그 젠수랑이 26만 장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겨레나 MBC가 나와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5만 장 그 GPU 구한다고 하니까 나경원이가 야 불가능하다고 6개월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26만 장 구했어.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이 거짓말했네. 야 뭐 어쩌고 대통령실은 또 엔비디아 칩 수급 26만 장 확보 명백한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민주당 저 국민의힘에서는 야 그거는 기업이 한 거지 네가 한 게 뭐야 기업 성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엔비디아 최첨단 칩 다른 나라 안 준다. 그냥 한국에 안 준다는 거예요. 한국에 GPU 26만 장 이거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트럼프 그 저기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을 완전히 병신 쪼다 찐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기업들이 GPU 받고 싶으면 이재명이 빨리 제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 동원해가지고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재명이 선거법 파기환 성신 빨리 날짜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서 친중 친북 세력 모두 제거하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GPU 뭐 26만 장 줄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40대 50대 앞으로 줄줄이 다 잘립니다. 40대 50대가 대한민국 제일 빨갛죠. 그 정교조 세대고 그리고 앞으로 전라도 경제가 초토화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에 5명 전원 법정 구속됐는데 그리고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얘들 원래는 구속이 안 될 건데 배임죄를 민주당에서 폐지하려고 하니까 바로 구속시켜 버렸죠. 그리고 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390번이 나오고 개입 판단은 보류했다. 금품 접대는 몰랐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1심 재판부의 결정적 한마디는 이재명이는 몰랐다. 뭐 그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 중지법 이달 중 처리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무죄라며 무죄인데 빨리 재판 받아. 아직 재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응? 무죄라며 빨리 재판 받아. 지금 그래 돼가지고 이 지금 재판 빨리 받으라는 그 여론이 확 불길처럼 뭐 완전히 불길에다가 그냥 휘발유를 갖다 부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도 아마 미국에서 언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야, 그 이재명이 시정연설 불참하고요. 야,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재판이나 받아라.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이가 시진핑을 에이펙에 초청해놓고 북한과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 미군도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시진핑 얼굴에 똥물을 확 뿌린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한한령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KBS하고 중국의 CMG 그
이 방송 만드는 그런 이런 뭐 대형 뭐랍니까 방송국이죠. 여기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게 이 뭐냐면 한국의 방송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끔 하는데 중국 정부는 한 번도 한한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취소한다 말도 못하니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취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이미 실각을 했고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중국 공산당이 키운 사냥개인데 사냥개가 시진핑이 목덜미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것은 지금 시진핑 측 장성 40여 명이 군적과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중국에 들어가면요 중국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푼 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 팀이 장유샤 쪽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게 풀어주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의 힘이 지금 빠졌다는 딱 그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거 망분리 없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망분리가 됐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내부망 외부망 연결이 됐습니다. 해킹 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빌 게이츠 글로벌리스트 힘 빠지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 힘 빠지고 딱 시그널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항복 선언한 거지. 왜냐면 이 사무총장은 이번에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바뀐 지 얼마 안 된 사무총장인데 그 이명 쪽에서 심은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시진핑이 끝났고 중국 끝났고 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끝났고 야 내 괜히 얘들 쉴드 쳐주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는 그 해킹 되는데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요. 사전 투표 기간에 망 연결 상태 유지했다. 보안 뚫린 채 투표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이 선관위 허철은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망분리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던 기존의 설명은 거짓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 연결됐다 하고 인정했다. 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사전투표 모의시험 하는 날 사전투표 2일 기간에는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즉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망분리로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보안이 뚫린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며 해킹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의혹. 모든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당일 투표는 박빙 또는 패배. 최근 4에서 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승, 당일 투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며 부정선거 시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특히 당일 투표에서 현격히 뒤졌던 후보가 사전투표 결과로 전체 승리를 뒤집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점에서 망분리 미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신뢰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자,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사무총장 본인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업무방과 선거망 망분리 관련 11건의 잔여 과제가 있으며 예산이 많이 들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뭐예요? 앞으로 계속 해킹 당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 이다리 의원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보안을 미룰 수는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도 경고했었다. 망분리 미비로 해킹 가능하다. 자, 2023년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도 망분리 미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일반 업무용 내부망과 선거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점이 있어 해커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관련해 해커 입장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안을 풀이한다. 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완전히 분리되는 걸 망분리라고 하는데, 업무망과 선거망 접점이 있었다면 연결 통로가 있어서 망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 국정원의 점검 당시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뚫린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이 직접 사전투표 기간에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그동안 해명은 사실상 무색하게 됐다, 이래 되어 있고요. 기술 실수 아닌 중대한 보안 실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선관위는 1200건 이상의 부정채용 기록, 선거 조작 의혹, 선관위원장 사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왔지만 사전 투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전 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관련 감사 기관과 정치권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보안은 그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 기사를 파이낸스 투데이 한 곳만 썼고 조중동, MBC, KBS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국내의 그 대형 메이저 언론사들이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한대. 자회사가 한대, 레스토랑을. 기술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중국 공산당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야. 이 언론사의 그 사주의 친인척 혹은 편집장이나 임원의 친인척 등등 혹은 자회사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과 연결된 이런 부정선거가 나와도 언론사들이 침묵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100만 명 넘게 모이고 해도 언론에서 한 줄도 안 써준 게, 결과적으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지령 내렸고 하니까는 중국하고 연결돼 있으니까는 한국의 언론사 이 개자식들이 돈 처먹고 기사를 안 쓴 거예요. 조중동, MBC, KBS 할 것 없이 기자들 전부 다 다 개자식들인 거야, 이것들. 예? 이거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이게 기름에 그냥 통돼지 바베큐처럼 탁탁탁탁 튀겨지게끔 만들어야지 정신을 차리지.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7년 동안 광고비를 10원도 안 주고 싸그리 다 끊어가지고요, 저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희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역사책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고 있고요. 460페이지, 금액 16만원입니다. 주문하시고 문자로 010-2130-9642번으로 성명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책을 주문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원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문자에 답을 드릴 겁니다. 책이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기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나 책 못 받았어요 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린다. 아마 입금하고 또 주소를 안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요 책은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하시면 세금계산도 발급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저희가 또 대북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